안녕하세요. 아마연입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혹시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을 속상하게 하는 사람 있나요? 아니면 그런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절한 경험이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오늘은 이러한 이야기로 이끌어 갈 건데요. 바로 거짓말, 병적 거짓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병적 거짓말, 허언증 일프리 증후군은요. 정신의학적 진단명은 확실히 돼 있지 않지만 우리가 심리학 용어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제가 먼저 이 이야기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캘리포니아 대학에서요. 보통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루에 몇 번 하는지 연구한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어요. 하루에 몇 번 할까요? 평균적으로? 한 번? 10번? 정말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는데 200번을 한다네요. 그런데 그 200번이 물론 나쁜 거짓말이 아니고 우리 사람들끼리 만나면서 친근감 형성이나 좋은 말 해주는 그런 화이트 거짓말도 물론 포함되어 있어요. 하지만 200번을 한다니까 놀랍죠? 그런 거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나는 거짓말 안 하는데 이런 사람이 있을 건데요. 그런 사람이 바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는데요. 병적 거짓말은 현실 부정 인격 장애예요. 선생님 있는데요. 선생님, 그럼 가장 큰 특징은 뭔가요? 가장 큰 특징은 스스로를 속이는, 가상 속의 자신의 삶이 진짜라고 자신이 속이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이 충동적으로 갑자기 하는 거짓말이고요. 두 번째는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거짓말이고, 세 번째는 우리가 궁금해하는 공상허구예요. 첫 번째 충동적 거짓말은요.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친구랑 약속을 했을 때, 늦었을 때 하는 거짓말일 수 있는데요. 차가 밀렸다, 지금 다 와간다. 그런 거짓말을 얘기할 수 있죠. 두 번째 반복, 습관적 거짓말은요. 거짓말을 자꾸 하다 보면은 이제 그게 습관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주워 담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게 거기서부터 이제 습관이 되면서 망상, 공상, 허언증으로 발전을 하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공상 허언증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가상의 세계에서 자신이 꿈꾸던, 자신이 열망하던 그런 세계에서 자신이 가짜로 자기의 삶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자기의 삶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리플리 증후군도 이와 흡사한데요. 리플리 증후군은 우리가 소설 속의 이야기를 영화화되면서 많이 사람들이 알려지게 됐는데요. 주인공 톰 리플리의 이름에서 따와서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발전됐어요. 소설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주인공 톰 리플리가 자기의 가장 절친한 친구, 재벌 친구가 살아가는 것을 동경하다가 친구를 죽이고 친구인 척 친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러던 중 친구의 시체가 발견되면서 그 연극의 삶은 마감되게 됩니다. 거짓말을 진실처럼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허구적인 삶. 그것이 바로 허언증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선생님, 리플리 증후군이랑 미나우젠 증후군이랑 뭐가 다른가요? 좋은 질문이네요. 리플리 증후군은 일단 자기 만족이 크고요. 미나우젠 증후군은 타인에게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목적이 커요. 그게 첫 번째 다른 점이고요. 미나우젠 증후군은 자기가 신체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아픔을 느끼는 건데요. 유래를 보면요. 미나우젠 남작이 자신은 전쟁에 참전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면서도 어떤 상처가 있으면은 자기가 전쟁에 참여했다고 자꾸 거짓말을 하면서 유래가 됐대요. 그래서 어떤 동정이나 연민이나 관심을 받기 위해서 항상 아프다는 신체적 증상을 자꾸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럼 선생님, 진짜 아픈 거예요? 아니면 아프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의사가 진단을 했었을 때 아무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정말 아픔을 느끼기도 한대요. 선생님, 그러면 별스타그램에 본인 얼굴도 아닌데 뽀샵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올린다던가 거짓말로 자기 집을 공개한다던가 뭐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은 리플인가요? 아니면은 망상장애 같은 건가요? 여기서 그 SNS에 포샵을 한다거나
거짓말로 올리는 그 자체가 허언증이라고 보기는 조금 애매하고요. 그 자체가 자기 본 모습이라고 착각하는 게 리플리 증후군 허언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망상장애는 지속적이지는 않고 대체적으로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은 좀 장기적으로 가지 않고 단기적으로 끝나는 일이 많고요. 또 망상장애는 구체적이고 치밀하지 못해서 보통 일반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이상하다는 느낌을 금방 받을 수 있어요. 아하. 그럼 관종인가요? 네, 맞아요. 관심 종자. 그러면 컴플렉스의 발현이네요? 네, 이들은 주로 열등감과 어떤 소외, 그리고 예전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 트라우마를 잊고자 그런 방식으로 자기들이 상상을 하다가 그 상상 속에서 자신이 다른 정체성을 가지는 게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네. 진단 기준이 있나요? 네,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손가락으로 한번 체크해 볼게요. 네. 그런데 진단 기준이 없습니다. 아 진짜 없는 거예요? 네, 진짜 없어요. 진짜 어떻게 없어요? 알아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의사들이 정말 긴 시간을 이야기하면서 알아가는 건데 의사들이 도리어 속는 경우가 더 많다고 전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들한테까지, 왜냐면 자기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걸 오랜 긴 시간을 봐야지 아는 거야. 이 사람 모습을. 선생님, 네. 일반 거짓말도 나쁘잖아요. 네. 근데 리플리 증후군이랑 일반 거짓말이랑 뭐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일반 거짓말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막 떨려요. 이렇게 들킬까봐 떨리고 동공도 막 흔들리고 그러는데 리플리 증후군이나 허언증인 사람들은 그 모습이 자기의 모습이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게 아주 큰 차이점이죠. 그 리플리 증후군이나 네. 미나우젠 증후군 있는 사람들은 네. 본인이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네요?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거네요? 네, 양심의 가책을 못 느껴요. 자신이 그 세계 사람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공상허언증의 예시를 좀 얘기해 주세요. 네, 가장 유명한 사건으로 보면 예전에 신정아 씨 학력 위조 사건,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연예인 함구님의 어떤 그런 시끄러운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스탠포드, 하버드 동시 입학 천재 소녀에 대한 이야기도 전 세계적으로 좀 논란이 됐었죠. 우리나라의 학력에 대한 그런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서 좀 에피소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공상허언증을 양적과 질적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자면요. 양적으로는요, 과도하게 심한 거짓말을 한다거나 빈번하게 자주 거짓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충동적으로 계속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게 큰 문제고요. 질적으로는요, 특별하게 큰 목적이 없어요. 그냥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자신 스스로가 만족함에 행복함을 느끼는 게 문제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독립영화 거짓말과 예전에 박유천, 이다혜 주연인 미스 리플리 드라마를 한번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대처법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가장 먼저 중요한 건 이들은 타인들에게 관심을 받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이들의 어떤 말에도 토를 달지 않는 것이 좋아요. 만약에 이들의 거짓말이 너무나 확실해서 여러분들이 그거 아니잖아, 내가 알아봤더니 그거 아니던데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면은 이들은 더 과한 거짓말을 치밀하게 또 계획하여서 강화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 수 있으면 토를 달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이들의 어떤 열등감이나 소외되는 마음을 좀 보담아 주면서 이들이 하루빨리 제자리로 돌아와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는 것이 가장 큰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현실의 모습이 가장 멋있고 아름답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 열심히 즐겁게 사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